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고자산의 뒷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를 보시기 전에 우리 재고자산 T계정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초 여기 기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차변은 매입 요거 암기하고 넘어오라 했습니다.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뭐를 보는 거냐면 요 기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말은 날짜로 치면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상태표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 표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기말 재고자산 여기 따로 이제 하나 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 기말 상품은 얘가 방금 저 위에 적었던 것처럼 얘는 12월 31일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P와 Q를 곱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P는 영어로 price, 단가입니다. 하나당 가격이고요. 이제 Q는 quantity, 수량입니다. 개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고에 물건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거 이제 수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물건들은요, 매번 이제 매입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같은 단가로 물건을 매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 사올 때마다 시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니터나 이런 가전제품도 매번 시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창고에 있는 이 물건들이 과연 하나당 얼마짜리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수량 결정 방법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수량.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셉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개수 기록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부에다가 들어올 때마다 적고 나갈 때마다 적는 거죠. 그래서 개수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 바코드 찍으면서 바로 자동으로 삐릭삐릭 하면서 장부에 다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이건 이제 실제로 내가 창고에 가셔가지고 세는 거죠. 세보고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지재고 조사법. 자, 그 다음에는 혼합법은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냥 섞어서 쓰는 거죠. 매번 장부에 기록을 하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나 가가지고 세어보는 거죠. 보통 재고 실사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을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로 나왔을 때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 3개 빼고 나머지가 아닌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당 얼마지? 요거 결정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법은요, 하나하나 들어온 것들 전부 다 가격을 적어 놓는 거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닌 얼마였지? 넌 얼마였지?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물건을 뭐 몇만 개를 들여온다든지 엄청 많은 개수, 혹은 뭐 나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뭐 가져. 이런 것들은 하나당 얼마였더라. 이런 게 또 계산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개별법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품목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선입, 먼저 들어오는 게 선출, 먼저 팔렸다 라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 먼저 들어오는 게 선출, 먼저 팔렸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거부터 볼게요. 후입선출법은
후입, 늦게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선입선출법을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러분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우유 코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손이 가까운 곳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이 쫙 있고, 저 깊은 데 손을 넣어서 꺼내보면 우유가 좀 뒤에 유통기한이 좀 더 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물건 배치를 그렇게 하고, 이제 장부 처리도 선입선출법으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뭐 예시가 사실은 좀 적당한 게 잘 없어요. 실무에서도 후입선출법 거의 안 쓰고 세법에서도 인정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컨셉만 늦게 들어온 거를 먼저 팔더라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입선출도 힘들고 후입선출도 힘들다, 뭐 개별도 힘들다면 어떻게 하냐? 평균을 그냥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혹시나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평균법의 컨셉은 모든 것들의 총 가격, 원가가 있겠죠. 원가를 총 개수로 일단 나눕니다. 그러면 한 개당 평균 단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서 단가를 계산하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설명 일단 다 드렸고요. 자, 시험 목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에서는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혹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통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마트 같은 건데요. 이마트는 품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품목 선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모든 품목 평균법으로 합니다. 모든 품목 후입선출, 이런 식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소매제고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주로 중요한 부분은 단가 결정 방법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량 결정 방법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참고적으로 좀 적어 드릴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답으로 주로 섞어서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적어 드릴게요.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감가상각 방법 배울 때는요, 제가 또 오늘 배운 얘네들 단가 결정 방법이라든지 수량 결정 방법을 또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믹스해서 많이 문제를 내니까 항상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액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정률법. 일단은 저것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연수합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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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요까지가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뭐 이중체감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저것만 놓겠습니다. 이중체감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세트로 지금 한번 쭉 읽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방법 이름이 나왔을 때, 얘는 어디에 속하지? 그것만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했던 거, 여기 밑에 있네요. 네. 감가상각 방법이 오답으로 나오면 해놔가지고, 이렇게, 네.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중체감법까지, 이중체감법만 좀 추가해서 적겠습니다. 이중체감법. 뭐 적으셔도, 위에 적으셔도 되니까, 뭐 괜찮죠? 자, 그리고, CF2는 전산세무 2급이니까, 그때 한번 제가 세무 수업, 이론 수업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요 부분은 이따가 문제 풀고 나서 또 관련된 문제 풀 때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1번부터 갑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죠. 풀어보세요. 자, 답은 요 다와 맞아. 뭐 이제 이건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속하냐 안 속하냐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니까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보세요. 단가라는 말도 없고 수량이라는 말도 없어. 그죠? 그래서 애매하거든요. 이런 거는 보기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실지재고조사법, 이건 수량이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 선입선출, 평균법, 요거는 전부 다 단가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중이란 말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냥 평균법 앞에 가중이란 말을 보통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는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너무 연연해하지는 마시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가격 결정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이것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선입선출법, 이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고 단이라고 적을게요. 계속기록법, 이거는 수량 결정 방법이고 수라고 적고, 평균법, 총도 아까 있었던 거죠. 이거 단가. 후입선출법, 이것도 단가죠. 답은 2번.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 풀고 오셔야 돼요. 풀고 나서 지금 문제 같이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일단 다 푸세요. 별표 있는 것만. 자, 6번도 재고자산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동평균법. 평균법은 단가 결정 방법.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이거 전부 다 수량 결정 방법이죠. 답은 1번. 됐죠? 위에 것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가 실제로 이래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래 나왔던 거니까 너무 막 혼동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지금 가운데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죠. 자, 우선은 밑에 티켓장 하나 그려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초, 기말, 그 다음에 매입,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 원가. 우리가 외웠던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서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죠. 매출액.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시려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글자도 잘 안 적히는데 더 안 적히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제일 밑에 있는 이익은 뭐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단기, 순, 이익.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우선은 암기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배치하는 거 잘 보세요. 선입,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동,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같이 있죠. 개별법이랑 나머지 방법은 요 표 안에 없어요. 그거는 비교할 때 안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얘네들만 비교할 때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외우는지 지금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가나다 순으로 적으시면 돼요. 선입, 시옷, 이응, 그 다음은 뭐 치으시고 히읗,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시면 돼요. 외우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기말재고의 기역 부분 보이시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렇게 갑니다. 부등호 지금 방향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세요. 그 기말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그 매출원가는 반대로 갔죠. 항상. 얘네들은 서로 반대 관계였잖아요. 항상 반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부등호도 보시다시피 반대로 가고 있죠. 그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아까 보세요. 이 화살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윗떨어졌으면 총이익은 보통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가죠. 여기에 단기순이익만 적혀 있지만 여러분 매출, 총이익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총이익. 그리고 다 안 적혀 있지만 세금도, 법인세도. 세금은 같은 방향이에요. 이익이랑 세금은 같은 방향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같이 높아지니까.
됐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이 반대 관계다. 요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가가 높아지니까 반대대로. 그래서 부동은 또 반대로 가요. 서로 보이시죠? 반대로 가는 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물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기말 재고가 가장 큰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입 벌리고 있구나. 그러면 부등호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가장 큰 거는 선입선출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우선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제가 반대로 살펴놨죠. 물가가 그럼 하락한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가 이제 물가 하락할 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반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외우는 법은 요거 가나다 순으로 배열, 그리고 물가 상승 가정, 그 다음에 기말부터 적자, 기자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왼쪽으로 입 벌리듯이 적는다. 자, 그럼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가장 큰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있지. 순서대로 나열해라면 요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럼 문제를 바로 풉니다. 7번입니다. 자, 물가 상승 보이시죠? 이런 가정이 나옵니다. 이제 하락은 세무 2급에서 나와요, 보통. 이 회계 1급에서는 하락까지는 안 나왔어요. 나오면 반칙이죠.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기초 수량과 기말 수량이 같다. 이런 뭐 가정은 좀 더 안정적으로 주는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나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여진 것은 뭐냐? 우선 얘네들 둘이는 같이 가는 거고, 얘네들은 반대로 가는 거겠죠. 원가랑 이익은 반대로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위에 그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출원가부터 있으니까 보이시죠?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후입선출법이었습니다. 요 부분이었죠. 후입선출법. 그리고 기말 재고나 이익이나 법인세, 매출총이익 가장 큰 것도 선입선출법. 자, 그래서 답을 찍어 보시면 7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읽어보면서 할게요. 먼저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까 단가 결정 방법에는 뭐 밑에 보기 1, 2, 3, 4번에 있는 뭐 얘네들이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실제 물량과 방향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기말이 가장 최근의 가격 보이시죠? 요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계정 하나 그리시고요. 상품인데 먼저 기초, 그리고 기말 이런 식으로 있겠고, 자, 요때 보시면 이제 물건이 얼마 적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금액이 또 적히죠. 그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은 한 번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번 되겠죠. 계속 그 날짜별로. 그리고 이제 팔립니다.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도 사실 뭐 여러 번 팔리지만 기말에 한 번만 정리해요. 팔린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팔린 거고, 남은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답은 일단 3번인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에 있던 게 먼저 팔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팔리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 데있으니까. 자, 그러면 항상 기말에 가는 애들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기말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만 봤을 때는 답이 3번입니다. 시가라는 말도 뭐 시중의 가격, 뭐 지금 현재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반면까지 우선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로 답 찾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뒤에 이제 반면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해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해되시면 뭐 이해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공부 범위를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1회독 하시고 2회독 하실 때 또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안 되면 또 3회독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매출원가 부분 보시면 전부 다 예전의 원가들이 지금 매출원가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일단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과거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과거 원가. 근데 수익은 뭐냐? 수익은 어쨌든 지금 팔릴 때마다 현행의 그 수익 금액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현직계 잡히고 원가는 과거계 잡히므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시고 안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T계정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매입 일단 요거 그려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입니다. 자,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라는 말. 매입할 때 운반비고요. 이거는 사실 요거는 원가 회계를 좀 배우셔야 이해가 됩니다. 원가 회계를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배운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인데 원재료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물건 만들 때 쓰는 거고 어떤 물건이냐면 이제 제품이라는 걸 만들 때 쓰겠죠. 원가 회계에서 이제 제품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될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요거는 상품을 기준으로 적었거든요. 상품을 기준으로 적었는데 얘는 이제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이제 제품을 나타내는 T 계정이 되면요. 요 부분만 바뀌어요. 요 부분만. 왜냐면 제품은 생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산, 나중에 이제 총이라는 말을 적긴 할 건데 지금 생산만 적을게요. 생산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보십시오. 일단은. 자, 그럼 생산 해가지고 완성된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냐? 생산할 때는 원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도요. 원재료 안에다가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서 매입된 거는 결국은 이렇게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거 영향을 미칩니다. 11번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근데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매출원가로 안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화재로 소실은 분계를 적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원재료가 사라지죠. 대변의 원재료. 차변에는 매출원가라고 적으면 매출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팔린 게 아니죠. 이건 이제 재해 손실. 이건 우리 분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잡히지 매출원가도 여러분 비용 계정입니다. 매출원가라는 비용 계정으로는 안 잡히네요. 답은 2번.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정상적인 감모 손실. 요거 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보는 거니까 뒤에 페이지 요거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평가 손실 보이시죠?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고? 44페이지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여러분 책도 44페이지인가? 자, 잠깐 볼게요. 44 맞네. 44페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44페이지를 하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네들은 44페이지 이야기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네,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고요. 이제 계산 문제 풀어봅니다. 자, 마포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자, 총평균법이란 말.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T계정 적겠습니다.
자, T 계정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기초는 1월 1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량 나오죠. 수량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10개, 골뱅이는요, 한 개당 가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개 곱하기 골뱅이 100 하면 한 개당 뭐 100원짜리란 뜻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또 매입을 하죠. 30개 곱하기, 이때는 한 개당 120원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일은 3, 3, 2, 6 하면 3,600원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월 29일 그 다음에 매출 보이시죠? 20개 팔렸습니다. 20개 팔렸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건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이 T 계정에는 원가의 정보만 적을 수 있어요. 그럼 140원 이거는 뭐냐면 판매 가격입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이거 어디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매출액 부분에, 우리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할 때 빼기 매출원가 따로 적었잖아, 그치? 는 매출총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옆에다가 이제 140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다시 적을게요. 옆에다가 20개 곱하기 이렇게 적을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140원 골뱅이 하고 140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적으실 수 있어요. 대변에.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또 매입을 하네요. 10개 곱하기 하나당 110원 그러면 총 11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12월 31일 몇 개일까요? 요거는요, 개수를 차변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차변의 총 개수가 50개 지금 확인되시나요? 차변에 일단 총 개수 50개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도 50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말 같은 경우는 요거 아니죠? 좀 지울게요. 기말은 30개가 되면 총 개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총평균법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차변에 일단 총 금액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총 금액은 1,000원, 3,600원 두 개 더하면 4,600원, 그 다음에 5,700원이죠. 그럼 총 5,700원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 50개로 나눕니다. 50개로 나누시면 이제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 이제 계산기 써보겠습니다. 계산기 써보시면, 자, 여기 보면서 5,700 나누기 50개 114. 예, 여러분, 그럼 평균 단가는 좀 복잡하지만 114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총평균법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들을 총평균법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에다가 또 어떻게 적냐면 평균 단가 계산된 거를 이제 각각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보시다시피 114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이 문제에서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총액까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요까지 계산하는 습관을 드릴게요. 요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요것들 다 또 계산해 볼게요. 114 곱하기 20개 부터 해서 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2280
얘가 이제 2280이고요. 밑에 것도 일단 계산할게요. 왜냐면 기말 재고액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계산을 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3420 얘는 3420이 되고, 아까 매출액 부분 보이시죠? 20개에다가 140 곱하는 거, 이것도 할게요. 20개 곱하기 140 2800원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매출액은 2800원이고, 아까 매출 원가 계산한 게 2280원이었고, 빼면 바로 계산 또 해보겠습니다. 빼기 하시고 280 하시면 매출 총이익은 520이다. 요거까지 지금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T계정에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적어 나갔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번 문제 밑에 거 보이시죠? 요건 좀 더 심플하죠.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푸세요. 그리고 맞추시면 이해를 제대로 한 거예요. 멈추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제대로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 돼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나오지만, 네, 뭐,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기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 이런 식으로 하고, 100개. 그 다음에 하나당 2,000원. 적고, 그 다음에 매입. 이렇게 매입 적고, 그리고 900개. 곱하기 하나당 3,000원이네. 3,000원. 그 다음에 판매 800개. 요건 판매 나가리 적을게요. 그냥 판매 800개. 이거 매출 원가라 했잖아, 그치? 그리고 4,000원 얘가 뭐라고? 얘는 판매가. 여기 판매가. 그러니까 T 계정 안에는 적으면 안 되고, 아까 우리 했던 대로 매출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800개 하고 판매가는 여기 적으면 되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빼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자, 여러분 기말 재고를 계산하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긴 되는데, 자, 개수 차변 총 합계가 몇 개예요? 1000개죠. 그럼 대변이 지금 800개 나왔으니까 기말은 200개다. 요거 계산 되겠죠. 계산하시고, 자, 그다음 각각 뭐 이거 다 계산을 해서 적으면 기초에 20만원이고 금액, 그 다음에 39, 27이니까 이건 이제 270만원인가요? 암산이 안 된다. 900 곱하기 3000. 270 맞네. 그래서 매입한 거는 270만원 되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총평균법은 요것들을 다 합쳐라. 자, 그러면 총 금액이 290만원입니다. 요거를 나누십니다. 아까 총 몇 개라? 1000개였죠? 1000개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 단가 계산되죠? 평균 단가는 2,90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각각 2,900원씩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2,900원. 얘도 2,900원.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이제 요거 계산한 결과값을 물어봤죠. 그럼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200 곱하기 2,900 하시면 58만원. 네. 그럼 답은 58만원 계산 완료.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했죠. 매출원가도 계산합시다. 매출원가도 계산을 합니다. 800개 곱하기 2,900 232만원 나오네요.
그럼 얘는 232만원 됩니다. 그럼 얘도 232만원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매출액 계산할게요. 우리 매출 총액까지 계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800개다가 곱하기 4,000원 하면 320만원이네요. 320만원에서 그 다음에 232만원을 빼면 빼기 232 빼면 답은 88만원. 매출 총이익은 88만원. 요거까지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시험에는 요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확장해 드린 거예요.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그 문제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총평균법을 계산할 경우 보세요. 매출 총익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하셨던 것처럼 T 계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T 계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하나씩 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100개 하나당 가격 1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금액까지 적혀 있죠. 만원 적혀 있고, 첫 번째 매입 보이시죠? 그 다음 매입, 요거는 뭐 하나씩 바로 숫자를 적을게요. 추가로 매입했다 250개, 500개 매입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500개를 매입했습니다. 500개를 매입했고 500개 매입, 그 다음에 하나당 가격 120,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나가시면 돼요. 다 적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 200개 곱하기 150, 두 번째 매입 150이죠. 150개 이런 식으로 하고 3만원.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혼자서 뭐 하지 이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가야지. 그 다음 매출한 부분, 매출이 지금 두 번 됐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할 건데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얘죠. 얘는 아까 뭘 했어요? 판매가, 얘도 판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T 계정 안에는 저 금액은 적힐 수 없어요. 개수만 일단 250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은 몇 개인가? 여러분, 자, 계산하겠습니다. 차변 보십시오. 600에 800, 총 800개거든요. 800인데 여기서 500개 빠지니까 기말은 300개. 기말은 300개입니다. 요거 일단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꼴이 뭐가 있었냐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건 좀 길죠, 문제가. 근데 이게 전산액 2급이었어요. 매출 총액. 요거 마스터 하시면 요거 다 이해하신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요것들 이야기를 할 건데 총 500개죠. 그리고 둘 다 210원, 210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요. 500개 곱하기 210 이런 식으로 바로 적을 수 있겠죠. 됐죠? 이제 계산 들어갈게요. 우선 이 문제에서 했던 게 총평균법을 쓰라 했으니까 우리 배웠던 대로 우선 차변의 얘네들 총 합계 금액이 7만원에 10만원이죠. 나누기. 그 다음에 개수가 800개죠. 800개. 하면 계산기 씁시다. 나누기 800개 하면 125. 하나당 평균 단가가
25가 된다. 이거 다 지금 해봐야 돼.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예, 지금 천천히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각각 다 125씩 곱하시면 돼요. 125 125 왜냐면 평균법이라서 이렇게 다 125가 원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 각각을 계산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매출원가 부분 보세요. 매출원가 부분은 제가 매출만 하면 헷갈리니까 원가도 적어 드릴게. 두 개 합치면 500개죠. 500개 곱하기 125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500 곱하기 125는 62,500원이네요. 자, 이거 62,500원. 기말은 얼만가? 기말은 300 곱하면 되겠네. 하면 37,500원. 저희는 37,500원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매출 총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들 다 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계산하면 되겠죠. 500 곱하기 210 105,000원 105,000원. 자, 105,000원 빼기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아까 왼쪽에서 계산됐던 게 62,500원 빼면 자 105,000원에서 625 공공 빼면 425 42,500원입니다. 답은 1번. 자, 이게 전산에게 2급 문제였어요. 설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산에게 2급 문제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보시면은 아까까지 총평균법이었는데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말이 나와서 풀어봐야 돼요. 월말 재고액 돼 있죠? 그래서 요것도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T 계정을 다 한번 그려드리면서 이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초 기말 했던 것처럼 월초 월말로 T 계정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T 계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적겠습니다. 10월 1일 적고 10개 곱하기 하나당 500 이런 식으로 그 정보들을 따라갑니다. 월초고 그 다음에 매입 보이시죠? 10월 15일 10개 곱하기 600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 보이시죠? 매출은 이제 이 부분 오른쪽 위에다가 매출 원가 자리에다가 13일 15개 까지만 적으십시오. 요거는 판매가. 그래서 T 계정 안에서는 적을 수 없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매입 한 번 더 하네요. 10월 25일 매입을 합니다. 5개 곱하기 7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31일 요것부터 우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차변의 총 개수를 보시면 25개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는 요 15개 보이시죠? 빼면 남는 거 10개 기말 월말이죠. 월말 10개 그런 식으로 쫓아가면 돼요. 개수도 여러분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금액들도 차변 대변이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10개까지 했습니다. 이제 선입선출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선행손질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다 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먼저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시면은 15개 중에 10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하나당 아까 얼마짜리에서 왔죠? 500원짜리에서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15개 중에 10개가 1일로 왔죠. 그 다음에 지금 5개 남았죠. 이 5개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 밑에서 왔겠죠. 이 10개 중에서 5개가 일로 빠진 겁니다. 선의손질법이니까 그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 얘는 하나 600원짜리였죠. 600원짜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것도 해보면 돼요. 기말 이거는 아까 10월 15일 10개 중에 5개 빠졌죠.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이제 기말로 갔겠죠. 5개는 기말로 600원짜리가 갔고, 그럼 지금 10개 중에 5개는 오케이 출처 알았어. 나머지 5개는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서 왔겠죠. 이런 식으로 5개가. 총평균법이랑 계산 방식 완전 다른 거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돼요.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최대한 해볼게요. 5,000원, 6, 5, 30이니까 3,000원, 6, 5, 30이니까 3,000원, 7, 5, 35죠. 3,500원.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기말은 이 부분입니다. 기말은 6,500원이고 매출원가는 얼마? 8,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도 여러분 계산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매출 총이익도 계산할게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됩니다. 그 그림 안 외우면 지금 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느끼셔야 돼. 다 그림 외워야 돼요. 하고, 자, 매출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요걸로 만들면 돼요. 15개 곱하기 하나당 900원에 팔았다. 15개 곱하기 900원. 됐습니까? 이거 계산할게요. 계산기로. 15 곱하기 900 하면, 네, 13,500원 나오네요. 13,500원에서 뺍니다. 매출원가는 요거잖아요. 요거. 8,000원 빼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5,500원 되죠. 여기까지. 자, 조금 길었는데, 예, 요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